이어서 이제 건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눈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다른 부위가 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신기가 있으면은 그런 걸 다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눈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그러면은 눈은 가늘고 길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왜 가늘고 길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늘고 길지 않으면 어떤가? 이게 우리가 웃는 모습은 눈이 가늘고 길어요.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상태가 편하다는, 그래? 만일 상태가 고약하다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 눈을 동그랗게 떠야 된다는 건 뭐죠? 걱정을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대개 이제 눈이 이렇게 옆으로 가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이것을 좀 쌍꺼풀을 해가지고 눈을 키우고 이런 기작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긴 것은 아주 부모한테 잘 받은 눈이에요. 웃는 모습의 눈, 그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재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코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다른 뒤에도 이제 녹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천창이라든지 지고라든지 이렇게 창고도 겸해서 와야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가장 재물의 중심이 되는 것은 코라고 하는 거죠. 토성이고, 예. 이 코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재물을 보는 능력이 어떠냐, 또 재물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이 산지 집터도 물이 재물이에요. 이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을 하실 것이냐, 그것이 건물 배치 아주 기본 틀이라고 해도 마음이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살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럼 재물이 없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명리에서도 재물과 관직이라는 직장이죠. 직장과 재물, 그걸 가장 중요시하는 거죠. 그 남자의 사주에서는 이제 이 관을 자손까지도 보고 이러는데 직장도 보고 그러지만은 자손도 보고, 그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울타리가 되주는 거죠. 그 자손이 이 효도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했으면 자손도 나한테 효도를 할 것이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했으면 자손도 역시 이 효도를 잘 할 것이다.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그걸 효라고 하지만은 이게 부모한테 여러 가지 은공을 받았으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효도를 안 할 수 없죠. 그 부모한테 은공을 받았으면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갚는 것은 거의 어렵죠. 그게 누구한테 갚느냐면 자손한테 갚는다. 그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집터라든지 산소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선 돈이 생겨야 되지, 돈이 안 생기면 문제가 생겨요.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예, 산소를 가서 풀 메고 뭐 성묘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품팔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산소를 쓰면 지가 잘 되려고 그런다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이 자손들이 잘 돼야만이, 그래야 산소도 잘 수호가 되고 또 산소가 잘 수호되어야만이 자손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터도 마찬가지죠. 총체적인 것은 그렇게 잘 보국이 어우러진 곳에다가니 그 자리에 맞는 조화형을 써야 돼요. 이 지난 토요일 날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그 혈자리라는 왔는데 그분이 젊어서는 여러 기리학회도 다니면서 고문도 하고 뭐 조언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못 본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만나니까 휠체어나 휠체어 타고 나와서 아들이 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 산 것 같으니까 그 모이자리를 나한테 책임지고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보니까 그렇게 총명하고 아주 펄펄 날르던 분이 갑작스레 그렇게 돼서 참 이제 자기 신체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거죠. 그 세월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일 때 무언가를 정리하고 앞을 대비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산소를 가보니까 이게 향이 이 산의 내용에 따라서 잘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이제 건해맥으로 내려왔는데 거기가 앞에 남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되게 자자오양을 놓게 되는데 건해맥으로 왔을 때 자자오양을 놓으면은 그걸 용상발산에 걸려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혼자 소냐 그랬더라고요. 아, 참 역시 이게 솜씨 있는 말입니다. 그분 전화 왔길래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 자기는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예견께 생각이 난다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이 정신이 온전할 때 이런 걸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산의 길을 받을 수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가 지금 대사님수의 필요성인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대사님수를 해야 되는 것은 낮에 이 따뜻한 공기가 산 위로 올라가니까 좋은 기운이 내 집으로 들어오고 밤에는 찬 공기가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산이 가로막혀요. 그 찬 공기가 차단이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사님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이게 집은 생기가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그 생기라는 게 어떤 쪽이 생기가 불어오는 쪽이냐? 우리가 생기라는 것은 뭐 살아있는 기운 아닙니까? 그럼 지구가 살아있는 기운이 언제 발현이 됩니까? 봄서부터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봄에는 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순풍이 불어야 돼요? 모든 생명이 깨어나니까요. 우선 첫째 식물들이 눈에 띄게 깨어나죠. 이 식물들이 생명을 발현시키는 대표예요. 왜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도던하고 자라고 나무잎이 자라고 이런 걸 보고 아 생명이 활동하는구나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이러잖아요. 또 이제 좀 낮이 풀리면 뱀도 나오고 또 개구리도 나와서 짖고 이런 게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하는 거다. 그 생명의 기운이 생기요. 그 생기가 어디에서 많은 거예요? 이 동쪽 남쪽이 더 많은 거예요. 동쪽 남쪽을 향해서 있어라 이런 얘기죠. 햇볕 우리가 오전 중에 쪼이는 햇볕은
식물들이 엽록소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지만 오후에 쪼이는 햇볕은 영양분을 만들 수 없어요. 그 햇빛 가지고는. 햇빛이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오전의 햇볕하고 오후의 햇볕은 그와 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의 햇볕은 생기가 가득 찬 햇볕이고 오후의 햇볕은 생기가 없는 햇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동남쪽을 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보조격으로 만들어진 평면이냐 주인격으로 만들어진 평면이냐 이런 거를 고려해봐도 우리가 집터를 살 때 뭐 싸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싸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장점이 많은 집터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인 주인격이 되는 땅과 주인격이 안 되는 땅을 구별해야 되죠. 그러면 주인격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 양쪽에서 감싸주면 그 안에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 감싸는 건 누굽니까? 주인은 아니에요. 그건 보조자죠. 이게 보조자인 자리에다가니 집을 짓는다면 어땠습니까? 그거는 보조격인 그런 운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되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감싸주는 그 소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밤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밤이죠. 그게 주인이에요. 밤이 주인이죠. 밤 껍질은 객이고 산도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산뿐이 아니라 다른 거 다 그렇죠. 종자 같은 것도 그렇죠. 종자가 그 안에 있는 걸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겉껍질도 만들고 속껍질도 만들고 영양분도 축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뭐 사람이 좋은 주격인 집터를 구하려는 생각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만들어져 있는 형상이나 똑같다 그거죠. 그래서 종자하면 종자 안에 그 가운데에 이제 그게 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주위는 영양분을 만들어 놓고 그 끝끝에는 속껍질 씌우고 또 겉껍질 씌우고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어머니는 다른 거죠. 여자하고 어머니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게 여자가 산고를 겪어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고를 못 겪었으면 그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데 이렇게 격자나 니은자로 질 거냐, 디귿자로 질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격자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면 격자를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집을 짓는다는 이건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게 물이 재산인데 이렇게 오면 여기를 가로막으려는 형상으로 집을 안 지어야 되겠죠? 근데 물이 이렇게 오면 오는 거 난 싫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앉히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디귿자 집을 지었다. 디귿자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 집이 좋은 거냐? 요 양쪽에 똑같이 지으면 안 돼요. 요 해방 후에 이런 주택들이 많이 늘어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주택에서 살면서 온전하게 지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에는 다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동물들도
서열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닭 같은 거 길러도 서열이 만들어져요. 그 서열이라는 것은 질서죠. 자연은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그 질서라는 거. 그 질서가 뭐냐? 우열이 있는 게 상하가 있는 게 질서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질서를 지켜서 이렇게 된다면 니나나나다 이게죠. 경쟁하는 구조다. 싸우는 구조다. 싸우는 구조를 집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졌다고 한쪽은 이거 좀 짧게 지어라 이거예요. 이게 동생이지 형이 되게 이렇게 지어라. 내가 아는 사람이 초원에서 자라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관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당히 착취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적금도 걷고 월급을 아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집들이 한다고 갔었어요. 갔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안 된다. 근데 이 집이 좀 싸게 나오니까 산 거예요. 대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그렇게 돈이 넉넉해서 마음에 드는 집 척척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겠죠. 어떻게 이제 이리저리 끄대고 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싼 것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이런 집은 이거 안 되니까 여기 방하니까 이거 자르든지 아니면 이 집을 살지 말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원집을 자른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별로 그렇게 진돗게 알아듣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될 때 이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산이 집이 오래서 죽었느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흉한작용이 일어나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이 집에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지었다 그러면 어때요? 누가 들어가서 살더라도 이런 흉을 당할 그런 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야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 다른 사람이 살든 어쨌든 간에 악을 저지르는 집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거죠. 어때요? 똑같이만 쓸모 있잖아요. 그게 이용같이만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 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샀는데 이걸 잘랐어요. 잘라서 여기를 털었어요. 털고 괜찮아요. 물이 이렇게 잘 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못 살고 왜 그래요? 그 운명에만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배치라는 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중에 이렇게 나가보고 동네에 나가보면은 건물 배치를 잘못한 집이 수두룩해요. 그런 집은 잘 살았냐면 별로 잘 못 살아요. 형편이 다 어려워. 어떤 집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 가게를 이렇게 냈겠죠? 가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마당을, 여기 마당이 이게 마당. 물이 이렇게. 이 집은 여기를 쳐다보고 이게 앞이죠. 근데 이게 음식점을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첩이 사람은 꼭 맞겠다. 딱 맞겠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첩하고 여기서 저기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요. 왜 첩이냐? 마당이 옆에 붙었어. 옆에 붙었어. 마당은 처거든요. 본건물은 주인이고. 그게 처가 옆에 붙어있다. 붙어있는 여자다. 그게 첩이죠. 붙어있는. 그래, 그렇게 내가 그래도 그냥 그 주인이 안 듣는 다른 사람만 듣는 이야기 이렇게 만경이지 주인이 듣는 데 했으면 그 참 굉장히 또 흉한 말을 내뱉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이 이제 거기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동료들끼리 이제 이 집이라 해서 이렇게 이런 거 집이다 이렇게 이제 또 아는 체 하는 거죠, 그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인지 환제는 무인사다. 사람의 병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스승이 되고자 한다. 아는 체 하지 말아야 이거죠.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서 했으니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그분이 이제 첩보고 같이 거기서 음식장을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내 말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상당히 좀 오히려 그런 말이 주인한테 들어갈까봐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분이 그래요. 풍수지를 공부했다는데 우리 뒷마당 이거 내게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이렇게 물어요. 원래 이제 뒷마당이라는 건 뒷마당 뒤에 문을 내면 어떠냐 그러면은 뒤로 돈 쓸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택은 뒷문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화재가 나면은 비상구가 있어야잖아요. 그 비상구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비상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뒷문 뒤쪽에다가 문을 내는 것은 이게 개인주택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뒤로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개 뒤에다가 문을 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서울 가서 공부해서 학자금을 대주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간다 이게죠. 그런데 가게를 하는 집은 뒷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소문나는 뒷소문 나는 문이거든요. 그 가게는 뒷소문이 나야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뒷문일 수 있고 나쁜 뒷문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이 그늘지고 어두우면 운이 쇠퇴하고 병이 생기기 쉽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은 양의 동물이죠. 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양을 많이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이제 단군 신화에 그런 거 있죠. 이 호랑이하고 고모고 와서 이 사람이 되고자 희망을 하는 거죠. 수고고 만원을 주고서 100일 동안 그늘 속에서 먹고 지내라. 굴 속에서 먹고 지내라. 100일 동안 햇볕도 안 보고 그게 안 어려워요? 그래서 곰은 그게 이제 100일도 되기 전에 이제 사람으로 됐는데 곰은 그걸 지키지 못해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단군 신화에 나오죠?
즉 그만큼 사람이 되려면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주 복받은 그런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주 존경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이거나 방문하고 하여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명이다. 즉 하루로 좋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더구나 그 사람이 총명하다더니 그랬다고 한다면 더욱 그런 거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더욱 그런 거고, 건강하다고 하면 더욱 그런 거고요. 또 육신이 멀쩡하다고 하면 더욱 그런 거죠. 더욱 잘 받은 거죠.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죠. 그때 하늘이 점잖해졌지만 직접적인 게 부모가 나를 낳았죠. 이 사람이 자랄 때 이마에 상처 있는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에요. 이마에 상처 있는 사람치고 어떤 대표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마에 상처 없이 기른 건 누가 그렇게 길렀어요? 부모가 길렀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땡깡 부릴만 합니까? 자연히 효도해야 되죠. 사람이라고는 말이죠. 짐승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짐승 중에는 그렇죠. 곰이 이 새끼를 낳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랐으면 그 낭떠러지가 떨어뜨리는 거죠. 살아남는 놈은 기르고 죽는 놈은 포기한다 이거죠. 그만큼 자연에서 독립해서 살려면 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부모한테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죠. 여기 이제 일촌 김성수 선생 생가라든지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북향집에 북향대문은 그래도 이분은 전북 북면에 있는데 그것이 복가였다. 이분의 장점이라는 건 선대산서가 여기저기 있어요. 요즘 분들은 어떠냐 그러면 자기네 가깝게 안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파다가 한도 다 모여놓고 그 관리하기 그렇잖아요. 또 나의 세대에는 그런 대로 조상산소를 수호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뜬다고 하면은 자손들이 과연 그 산소를 들고겠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무고하고 좋은 산소를 파다가니 놔요. 그런 것은 잘 못하는 거죠. 그 산소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서령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파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산소 쓴 거를 가보면은 자리가 좋은데 그 정통을 피해서 쓴 경우가 많았고요. 그 정통을 피해서 쓰니까 팔려는 생각이 후손들한테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의 파감은 어떠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사서 그 정통 자리에 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편리한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지금은 저기 이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잘 뚫려서 웬만한 우리나라에 거의 다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정이 안 된다면 하루 종일 자면 될 수 있는 자리. 그런데도 그거를 다 파행기고
또 산꼭대기라든지 산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경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히 선조들이 잘 모신 산들은 수월할 것인가, 하도 좋은 것인가,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은 어떤 땅이 좋으냐 그러면은 이 집안이 단단한 땅이야 좋아요. 그 모래땅이라든가 또는 수맥이 흐르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집안이 단단하지 않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죠. 그 단단한 땅이어야 된다. 그래서 집을 짓는 데는 그 땅이 생토여야 된다. 이 생토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땅을 함께 걷어내면 땅에서 이거 함께 걷어내면 이것은 낙엽이 떨어져 쏟기도 하고 빗물이 스며들기도 하고 또 곤충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 지상에 있던 여러 가지 기작들이 여기에 이게 모여 있는 이게 표층이에요. 표토가 되는 거고 거특이 되는 거고 그 거특을 걷어내고 나면은 여기가 되면은 요게 생토층이 나와요. 생토. 이렇게 아주 깨끗한 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생토층이 나오는데 이 생토층으로 되게 맥이 흐르는 거예요. 그 장경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이 장승생기 이렇게 있어요. 장승생기 이런데 즉 생기를 잘못 써놨네요. 장승생기요. 무덤에는 생기를 타야 된다. 타. 즉 자동차 같은 걸 탄다 이 말이고 생기 위에다 해야 돼. 마찬가지로 집도 생기 위에다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이 산소를 쓸 때 이 거특을 걷어내고 여기 흙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가 혈토가 나와요. 여기에 생토고 여기 혈토가 나오는데 또 생토를 지나서 혈토를 여기다 여기 혈토인데 혈토 이렇게 파고 장사를 지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러면 이것은 혈토 속이다 장사를 지내는 거지. 혈토를 태워서 장사를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혈토가 나오면 그만큼 거기다가 올려놔야 타는 게지. 이 성자를 잘못 이해하고 산소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혈토가 나오면은 그 이상 하지 말고 혈토 위에다가 관을 놓고 시신을 놓는다면 유골을 놓고 장사를 지내라. 그래야 성이 되죠. 타는 거죠. 혈토 속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혈토 이렇게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장승이 아니라 장입이죠. 장입 생기 안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죠. 성을 쓰지 말고 입을 써야 되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게 이 마찬가지로 집도 이 생토 위에다가 짓는 거. 그 집 같은 거는 이게 물이 찰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조울로 좀 돋아가지고 평지보다는 높게 조금 높여서 짓는 거죠. 그렇다고 덜썩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돌로 해서 안 되는 거니까요.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거기 집은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좀 돋우고 또 집은 어쨌든 내가 집을 들어갈 때는 한 발자국 올라가서 집을 들어가야 돼요.
기둥을 세우죠. 세우는데 상기둥이 있어요. 집을 지으면 지금 상기둥이 있어요. 이 상기둥은 아주 좋은 나무로 또 곧고 반듯하고 이런 거를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집을 짓는 때 기둥이 여러 개죠. 그렇지만 그 상기둥은 그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해야 돼요. 되게 그런데 이 상기둥의 개념이 뭐 별로 중요시 되지 않고 하여튼 기둥은 어떤 기둥이니 다 똑같은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기둥을 제대로 알아보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 집 자체가 견고하고 또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상이라는 건 의잖아요. 예, 상기둥 표시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이제 물론 말이죠. 이게 상의 개념이 어떤 거냐. 그 오해에 따라 상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수 있잖아요. 물이죠. 오행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물이에요. 그게 이 가족으로 따지면은 맞이란 말이죠. 맞이. 딸이었든지 아들이었든지 맞이다 이 말이에요. 맞이하고 차선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맞이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동생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돈독하다 이 말이죠. 우리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노자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상선약수라고 그렇게 말했죠. 가장 이 좋은 것은 물 같아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어때서요? 다른 거는 다 위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은 다 한 발자국 위로 올라가려고 높은 데로 가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물은 반대로 얕은 데만 있으면 계속 걸어 내려가. 그럼 왜 얕은 데로 내려가냐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왜 필요한데요? 지구 자체가 균형이 이루어지게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봄, 여름에 되면 여름이 어떻게 그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내리잖아요. 그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식물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슴이 아주 계속 새끼를 많이 낳아서 사슴 세상 되진 않잖아요. 너비 잡아먹겠네. 그래서 그걸 이 숫자를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기능이고 사람이 간섭하지 않으면 자연이 다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앞장서서 하는 오행이 수다 이거죠. 그래서 수라는 것은 마저와 같은 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자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물에 대한 것을 진짜 참 깊이 사고를 해본 사람, 즉 생각해 본 사람의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 있게 읽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중간에 건물을 배치하느냐, 핵으로 배치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배치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집이, 네모봤던 집이 터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반을 갈라서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 음양의 배합이 균등해요. 그게 제일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땅이 모자라니까 층수 올릴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해서 조금 남기고서 다
집을 줘도 좋다 이렇게 건축법 개정이 되죠. 그 마당은 부인이에요. 여자라고요. 그 마당이 없어지니까 여자가 있을 곳이 없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렇게 발전하니까 여성들이 일할 곳이 있어서 나온다만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마당을 없애면서 여자가 집에 앉아서 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음양대학이 잘 되는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집이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집을 지어 여기는 이제 과수원도 하고 뭐 화전도 하고 무슨 뭐 양어장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과수나무를 심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되냐면 이 집이 이 대지의 주인이지 않아요. 대지가 주인이 집이 주인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집에 살면 집이 주인이어야 돼요. 토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집을 이렇게 배치한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게 남쪽이거나 그러면은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게 너무 길어야 돼. 그죠? 그러면 한쪽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것은 균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하의 구별이 있고 길이의 구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쪽이 길이가 이런 편중된 것은 좋은 구조라고 안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 비율이 어떨 때가 가장 좋으냐? 그래서 황금 비율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화토 같은 거라든지 트럼프라든지 또 한석봉 어머니의 임절미라든지 이런 것이 상하의 길이가 그게 황금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인 선발할 때 황금 비율, 월급 같은 황금 비율이 되는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재보고 이럴때가 황금 비율이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이 황금 비율로 떡을 썰은 떡하고 네모 반듯하게 썰은 떡하고 임절미를 팔으면 이게 황금 비율로 만든 임절미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는 점이 이제 이상한 거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로 황금 비율이 맞도록 이렇게 짓는다. 그래서 거기 이 끄트머리 보시면은 이 백화점도 면 비율이 5:3 미만이고 사각이 다른 평면을 가진 것이 좋다. 이 키를 이용한다는 점은 동그라면은 키가 가장 많이 보이고 또 동그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밖에서 어떤 공격하는 힘이 그 건물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나는 좋지만 이 건물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들한테 해로운 거죠. 나는 유아독존이죠. 나는 안전해요. 상대는 괴롭다. 그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둥근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좁은 장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은 건물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적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긴 하더라도 이제 둥글게 집을 지으면은 그것이 그 안이가 넓다면 그래도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지만은 우리가 터 같은 개인 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안에 마르게 되면 다
이게 이 조각이 되는 그런 형상이 돼요. 방 같은 것도 후튀기지고 말이 이렇기 때문에 대야지는 이 네모진 것이 좋다. 그래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황금 비율을 이룬 이런 대야지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